네, 오늘은 한 달간의 여론조사 흐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여론조사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원성훈 코리아 리서치 부산장님, 네, MBC 장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네요. 네. 어우, 한 달 만에 제가 두 분을 이렇게 보니까 한 달이 지났구나. 이게 한 달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이게 같습니다. 단점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걸 확인하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게 한 달이 이렇게 후딱 가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장슬기 기자 뭔가 아쉬운 모양이에요. 너무 빠릅니다. 네. 근데 그때 지난달에 원 부사장님께서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할 거다 이런 예고성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하셨나요? 예, 조사를 했고요. 먼저 이제 MBS 조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면 2020년 7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코리아 리서치, 제가 다 몸담고 있는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캐스텐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4개 회사가 조사를 진행했고요. MBS가 이제 내셔널 바로미터 서베이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지표 조사라는 그런 의미고요. 좀 더 그때 막 여론조사가 너무 난립하고 이런데 좀 제대로 된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4개 회사가 손을 잡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0회 특집으로 2,500명을 조사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이제 포함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5%에 달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2%였는데 특히 그 18세에서 29세의 젊은 층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한 80%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85% 국민의힘 지지층의 74%가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75%라고 해서 좀 안도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솔직히 뭘 이거를 정해놓고 한 건 아니고 예상을 한 것도 아니고요. 네. 있는 그대로 한번 봐보자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좀 의미가 있겠다 해서 설문을 이제 구성했는데 막상 언론에서는 꽤 크게 안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75%라는 수치를 좀 마음에 들어 하신 건가요? 어때요? 이게 마음에 든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순기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점에서는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댓글에 다 안 믿는다고 달아도 사실 여론기사 그 기사만 찾아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궁금하거든요. 남들은 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네. 근데 사실 좀 이 세부 수치 잠깐 들여다보면 젊은 층이 사실 80%라는 게 좀 눈길을 끌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보통 이제 젊은 층이 정치에 무관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도 결과를 보고 이제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조사를 결과를 보면 예상대로 꼭 나오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그러니까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이런 수치나 과학적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야 지도 그 지지층 모두 다 응답이 75% 이상 나온 거는 그래도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생각이고 또 이런 순기능도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라클님이 심도 있는 조사하느니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네. 레몬트리님은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드는 게 심각하다라고 또 지적을 하셨어요. 개구라님이 여론조사 의미가 있는 건데 거기에 지지층별 응답률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보면은 여론조사 아까도 장슬기 기자가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도 보면 항상 댓글에 여론조사 관련된 하면 못 믿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이게 이제 확증 평양 얘기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들어볼 수 있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들 접점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래도 좀 들여다보려면 여론조사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신뢰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뢰한다는 응답이 그 48%, 그다음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 정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시작이 됐는데 물론 저희가 이렇게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을 걸로 기대를 하고 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건데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나름 반성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는 조사에 대해서 훨씬 더 열심히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56%, 국민의힘 지지층이 55% 정도가 이제 신뢰한다고 응답을 해서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지지 성향이나 신뢰도에 크게 그 차이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에 대해서도 평가를 좀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 구성원에 대해서 한 게 뭐 여론조사 기관은 원칙에 맞게 조사를 수행하느냐에 대해서 공감하는 비율이 55%, 그다음에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도한다라는 것에 공감하는 비율은 40%, 그리고 정치권은 여론조사 결과를 애국 없이 수행한다라는 그 응답 비율이 33%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저도 뭐 이 정도까지 될지는 몰랐는데 네. 아마도 이러한 결과가 그 여야 지도부 모두 다 여론조사 결과 마음에 안 들면 뭐 여론조사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여론조사 회사의 그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맞아요. 뭐 사실은 뭐 이 부분을 뭐 언급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뭐 대통령께서도 지난 4월에 그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된 조사와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뭐 여론조사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대통령께서 그걸 국무회의 자리에서까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점들이 사실은 모두 다 이번 조사 결과에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조사에서 이 조사를 보면은 언론이 약간 조금 여론조사 기관들보다는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40% 정도였죠. 그렇죠. 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저희가 이 방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론조사를 이제 모아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모아서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특히 뭐 의뢰기관이나 조사 방법 등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요새 사실 이번 주 정말 좀 헷갈렸거든요. 그게 좀 다르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사이트, 저희 방송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장 기자님은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고 그리고 뭐 저하고도 여러 번 이렇게 뭐 그 일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여론조사라는 게 조사 시점, 뭐 조사 방법 그리고 뭐 설문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응답률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7월 1주차에 MBS 이제 100개 특집 같은 경우에는 응답률이 16.9% 정도가 됐었고 네. 그 비슷한 시기에 ARS 조사라는 그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그 응답률이 3.1% 정도였습니다. 아, 그러면 조사원이 직접 하는 조사가 응답률이 높긴 하네요. 네, 훨씬 더. 높죠. 기계음을 하는 것보다 더 높고요. 이제 가장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정당 지지도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응답이 M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 뭐 1%, 2% 이 정도 났었고요.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14.1% 정도가 이제 그렇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두 이렇게 배네요. 나왔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조사원이 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일반 국민들이 표집될 확률이 높은 반면에 그러니까 응답률이 높겠죠. ARS 조사는 정치에 관심도가 높은 분들이 그 표집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시간을 들여서 기계음에 따라서 누르는 그거 예.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노고인데 예. 내가 관심이 많고 좀 참여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과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 국민들이 여론조사 응답률이 몇 %지 막 찾아보고 예. 이거 세세하게 다 따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 여론 M을 보여줘야 아, 그렇죠. 되는데. 네. 그래서 여론 이럴 M도 때 중요하고 이제 사실 MBC는 굉장히 신뢰받는 그 언론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도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보도를 하는데 굉장히 요즘 이제 언론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언론에서도 취재하지도 않고 비용을 가장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여론조사 맞아요. 결과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막무가내로 쓴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사를 인용하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럴 때 한 달에 한 번 슬기로운 여론조사를 보시면 싹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제 먼저 최근 한 달 지지율 조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최근 한 달간 조사 30개 좀 넘게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 개, 30개요. 하루에 한 개꼴로. 많네요, 정말. 네, 나왔는데요. 네. 저희가 서울대 박종희 교수와 함께 베이지안 상태 공간 모형으로 이제 분석을 해봐서 이제 여론조사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조금 모아봤습니다. 저희 근데 지금 약간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게 ARS 조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ARS 측면 조금 더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네.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지율이라고 하면 이제 대통령, 여당, 제1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세 곳을 주로 가리키는데 일단 대통령 지지율부터 보자면 좀 떨어진 게 보이죠. 그러니까 네.
음영으로 칠해진 게 이제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네. 7월 달부터 뭔가 파란색 선, 긍정 평가는 내려가고 빨간색 선은 꺾이는데 상당히 그 가파르게 보이는 게 있죠. 네. 이렇게 됐고 그리고 다른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면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번 주 초까지 나온 조사를 합친 건데 지난주 말까지만 해도 대통령, 뭐 국민의힘, 민주당 다 하락세를 보여서 지금 저희 추정한 거에선 국민의힘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반등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반등을 한 걸로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ARS 쪽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주 말까지만 해도 대통령, 국민의힘, 민주당 세 주체가 다 하락하는 약간 트리플 하락이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네. 보통은 대통령 지지율하고 여당 지지율은 커플링,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특히 정권 초일수록 그런데 네, 야당까지. 근데 야당까지 같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이제 트리플 하락세 이상하다 뭐 이렇게 나왔던 건데요. 근데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 원래는 제로섬 게임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A냐 B냐 선택해라 하니까 100에서 A 빼면 B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쪽 아니면 이쪽이야 뭐 이쪽인데, 이런 게 예, 있어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같이 떨어지는 떨어지니까 거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음. 돼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기사가 막 쏟아졌었는데요. 네. 근데 지지율이 민주당이 지난주 말부터 조금씩 오르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약간 수혜 대응 관련해서 조금 반사이익을 얻지 않았나라고 보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오늘 아침 10시에 나온 갤럽 조사에서는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2%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2%포인트 정도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도 살짝 올랐는데 여기 조금 이번 주 초까지 나온 조사만 해도 계속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갤럽이 약간 다르게 나와서 그 부분 제가 원 부장님께 여쭤봤거든요. 왜 그러냐고. 네. 이게 수치를 보면 1% 2%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높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보는 생각은 적어도 일단 대통령 지지율은 30대 초반에서 중반 그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더 하락하는 추세가 있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도 지금 뭐 양 정당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지만 무당파층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훨씬 더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민주당 그래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네. 국민의힘 그래프보다 조금 더 출렁출렁 거리는 게 많이 보여요. 예. 근데 이게 이유가 뭔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혹시 부사장님 추측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뭐 특정 이슈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정당 지지율이 흔들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지 성향을 좀 밝혔다가 안 밝혔다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물론 이슈에 따라서 1, 2%가 좀 차이가 나거나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보다 지금 민주당이 왔다 갔다 거리는 폭이 굉장히 커서 뭔가 지금 이렇게 막 나는 오늘 민주당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 아니면 나는 오늘 민주당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마음이 조금 왔다 갔다 거리시는 분들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쪽에 더 많으신 게 아닌가 지금. 그래서 약간 조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40% 바로 아래에서 스테이블하게 가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는 반면에 민주당은 조금 많이 출렁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야당 쪽에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무당층 늘어난다는 얘기를 저희가 좀 했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됐어요? 무당층은 좀 어때요? 지금 국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고 민주당도 사실 살짝 오르긴 했지만 또 내려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하고 막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크게 줄진 않았는데 사실 무당층 관련해서 좀 충격적인 조사가 하나 있었던 게 그 7월 셋째 주였나요? 네, 그때 MBS 조사, 코리아 네. 리서치가 함께하는 그 MBS 조사에서 30%가 넘는 게 아니라 39%가 태도 유보네요. 네. 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거나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을 때는 30% 정도까지는 보통 노말하다. 이 정도는 예전에도 있었고 선거가 이렇게 남은 시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9% 정도는 약간 좀 모두가 충격이었어요. 그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39%? MBS 첫 번째 조사에서 그 태도 유보층이 한 24% 정도가 나왔거든요. 1회 조사에서. 네. 그때 2020년 7월이면 총선 끝나고 미래통합당이 이제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그래서 뭐 이런 표현하기 뭐하죠. 죽을 쓰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무당파층 24%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번 대선 시점에서 했던 그 3월 이제 전년도 첫 1주차 조사에서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각 35%였고 그때 무당파층이 19%로 이제 가장 줄어든 시점이죠. 물론 이때는 워낙 이제 선거 시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게 이제 무당파층이 조금씩 늘어나서 뭐 32% 지금 한 39%까지 왔는데 이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이제 거의 극에 달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총선을 앞두고는 조금씩 줄어들겠지만 그 중도층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내년 총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요새 여론조사가 좀 왔다 갔다 거려서 해석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 조사 결과가 아닐까,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지율 잠깐만 들여다보면 지난달만 해도 이제 수능 킬러 문항 주요 이슈가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도 지지율이 사실 상승세를 좀 보였어요. 근데 7월 들어서는 3주 연속 하락하는 모양을 좀 보였거든요. 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7월 둘째 주부터 약간 본격적인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신호탄이 됐던 게 갤럽에서 6%포인트가 일주일 만에 빠지면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갤럽 나온 거 보니까 이 중 절반 정도는 다시 회복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약간 하향세를 보였던 거는 맞아요. 오늘 갤럽 이외에는 대체로 지난주 조사와 비교했을 때, 지지난주 조사와 비교했을 때 조금씩 다 ALS랑 뭐 전화 면접 할 거 없이 조금씩 하락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 면접 기준으로 보면 30% 후반대였다가 뭐 30% 중반대로 내려왔고, 그다음에 ALS 기준으로는 40%대를 넘다가 30% 후반대로 내려온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보통 1000명 조사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3.1% 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이제 오차 범위가 나오는데 7월 둘째 주 그때 6% 포인트 떨어진 걸 보면 이 오차 범위의 2배가 넘는 게 갑자기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네. 업계에서도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이슈 없이 6%포인트 정도로 하락하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뭐 놀랬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갤럽이 오랫동안 조사를 제대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회사고 뭐 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신뢰성 있는 그 회사의 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 통계적인 오차가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면 6%면 그 범위 내에 마지막에 걸리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그 수치가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그 부정적 여론이 좀 높아졌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7월 첫 주에도 좀 보도가 많이 됐던 맞아요. 게 양평고속도로 이슈가 불거진 날 6%포인트가 갑자기 하락했다. 이게 맞아요. 리얼미터 조사였는데 이게 좀 조사 기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같은 주 갤럽은 좀 올랐거든요. 맞아요. 이게 하루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하루에 500명씩 조사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00명을 묶어서 여론조사를 내는데 그러니까 이틀을 묶어서 이렇게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이틀짜리의 평균을 내서 지난주 목요일 그때 6일이면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에 지난주 나온 결과 대비 6%포인트가 떨어졌다라고 어느 일간지에서 기사를 쓰셨는데 그게 이제 6%포인트면 크니까 그렇죠. 모든 라디오와 모든 방송에서 다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발표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그 500명을 합쳤을 때 이게 표집 틀이라고 하는데 전국의 성, 연령, 그다음에 지역별로 할당 표집에 다 맞는 건지 그것도 살짝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조심스럽고 그리고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할 때가 보통 지난주와 이번 주를 비교하지 지난주와 오늘 하루를 비교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격이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소장님. 제가 뭐 다른 회사의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네. 뭐 리얼미터가 사실 가장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많이 하기도 해요. 네. 다른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체감 조사를 가장 많이 하긴 하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거를 보통 저희가 무빙 에버리지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정치인들이 지표를 볼 때 매일 500명씩을 조사해서 그게
이동하는 거를 하루하루 이렇게 보는 건 위험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네. 공평으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를 하는 걸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500명이면 굉장히 수치가 적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저희가 17개 시도를 이제 세종은 충남을 포함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표집을 하는데 과연 그게 500명을 정밀하게 표집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조사를 500만 안 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날하고 다음날 표집틀이 예를 들면 1000명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뭐 표집이 되거나 이런 거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위험성이 좀 높은 조사하고 결과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조사 일도 달라요. 갤럽은 4일에서 6일을 조사했고 리얼미터는 3일, 7일을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7일, 그러니까 6일에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하겠다. 요게 그렇죠. 확 네. 터졌으니까 이게 그것도 반영이 얼마나 됐냐의 차이가 조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약간 조금 이거는 추측인데 아까 다시 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목요일마다 살짝씩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아. 저 파란 선을 보시면 푹푹 꺼진 데들이 목요일이 그러네요. 많거든요. 아니 이건 불금을 네. 즐기는 것도 아니고 목요일이 왜 저렇게 근데 떨어지죠? 저거는 제 생각에는 요일에 따른 그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그 차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표집하는 그게 틀이 1000명을 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 보다는 목요일 날 저희가 쿼터를 채운다고 이야기하는데 조사가 안 된 그 계층의 뭐 20, 30대 여성분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혹시라도 나눠졌는데 예. 요 부분이 좀 안 돼서 여기를 더 여기를 좀 네. 채우려고 하다 보면 좀 전체적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화에는 전화 잘 받으시는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 많으신 이제 어르신들이 전화를 많이 받으시는 거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로 갈수록 이미 그분들은 조사가 다 됐으니까 쿼터가 이미 다 이제 찼으니까. 찼으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 전화 잘 안 받는 분들 추정입니다. 추정컨대 네. 내피셜 추정컨대 아마 그런 게 좀 작용하지 않았겠나. 뭐 네. 요일별 팩터라기보다는 그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고 일단은 하락한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참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다른 제가 라디오를 다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종합적이어서 딱 하나를 꼽을 수 없다. 그렇죠. 이게 네. 모든 게 사안이라는 게 복합적인 사안이 있고. 라고 그런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6월에는 위에서 당기는 힘이고 아래서 끌어내리는 힘이 전 동시에 작용했다고 봐요. 끌어다니는 거라. 네. 이렇게요? 왜냐하면 6월 주요 이슈를 보면 킬러 문항이 있었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있었고 뭐 이렇게 두 개가 가장 주요했는데 사실 킬러 문항에 대한 비판도 많기는 했지만 사교육 시장이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네. 부분을 약간 좀 건드리는 거는 뭐 잘하는 거다. 뭐 지금 당장 좀 과격하기는 해도 뭐 사교육 시장을 잡겠다는 그런 거는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긍정적 메시지도 있다.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고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양쪽에서 저는 다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층에서는 왜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저렇게 공격하지? 결집 효과가 있었을 거고 반대에서는 저 또 이상한 짓 하네 이렇게 하면서 이미 근데 그분들은 이미 싫어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미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많이 안 움직였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또 보면은 출생신고 안 된 아이들에 대한 감사도 있었고 그렇죠. 뭐 화이트리스트 재지정도 있었고 약간 좀 좋은 이슈들도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작용했다고 보는데 이제 훅 떨어진 7월부터는 이제 약간 양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균형이 약간 깨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순방 맞아요. 일정이 있을 그때 때죠. 예. 떨어지기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 시점이 리투아니아 갔던 때거든요. 7월 둘째 주. 딱 그 중간에 뭐 명품샵 쇼핑 이슈도 터졌고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공방도 이제 점점 불거졌고 그리고 그 주에 뭐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분 돌아가셨고 하니까 이거는 약간 사실 쉴드가 치기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 많았잖아요. 수해라든지 이런 맞아요. 부분은 국가적 재난 사태이기도 맞아요. 하고 대응에 대해서 적절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그거는 좀 부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크게 없었고 하방 압력이 더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70% 정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라고 답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뭐 이게 딱 뭐 얘기라 뭐 이게 딱 다 이유다 김건희 여사가 다 이유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조사가 나와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 MBS나 갤럽은 왜 부정평가를 하셨냐, 왜 긍정평가를 하셨냐 이렇게 물어봐요. 윤석열 대통령을 왜 그렇게 평가를 하셨냐고 물어보는데 MBS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떻게 물어보죠? 뭐 공정하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 몇 가지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서 큰 카테고리를 위주로 이제 그거를 트래킹하는 형태의 조사를 진행을 하고 보통 있죠. 오염수 논란이냐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부정평가하는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라는 그래요? 거예요. 예, 카테고리 형태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교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윤석열 대통령 자체의 특징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슈가 잡히진 않아요. 뭐 김건희 이슈나 뭐 이런 게 김건희 여사 이슈나 아니면 뭐 외교 이슈나 이런 게 딱 잡히진 않는데 갤럽 같은 경우는 주관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보통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제가 여쭤봤을 때 부정부패라던가 뭐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김건희 여사 때문에 제가 부정평가를 합니다라고 이제 외치시는 분은 5% 정도인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많지는 않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모르겠다. 내가 왜 부정평가를 하는지 밝히지 않으시는 분도 20% 가까이 되거든요. 20%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김건희 여사 때문에 부정평가를 해요라고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약간 그런 이슈도 있을 것 같고 이건 조금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조사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이전부터 솔직히 뭐 이야기 계속 워낙 됐기 때문에 그게 특별하게 새롭게 이렇게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특정 이슈가 좀 커지면 그때는 이제 반응을 또 하는 것 같고 지난번에 그 오승 지하차도와 관련해서 그런 참사로 인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뭐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잘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몇 가지 그 사례에 대해서 지난 정부의 뭐 탓으로 돌린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게 중도층으로부터는 좀 약간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되지 않았나. 아, 또야? 또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거야? 뭐 이런 형태도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이슈들이 다 나왔던 이슈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재권 씨 이슈도 그렇고 뭐 김건희 여사 이슈도 그렇고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이슈 약간 뭐 변신 버전? 다시 끌어올한다는 느낌. 네, 끌어올한다는 느낌에서 비슷한 이슈가 약간 다른 형태로 계속 나오는 거여서 그 형태의 이슈에 이미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이미 예전에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미 뭐 평가를 다 끝낸 거죠.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이 정도면 용인할 수 있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렇게 큰 이슈의 반응이 이렇게 없다고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다 나온 이슈들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영향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좀 적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 또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두 분은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